안녕하세요. 홍수장입니다. 소희 씨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소희 씨가 지금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뭐 선배 밑에 들어가서 뭐 매니저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은 다 그 뭐 선배가 가져가는 건지 급여 받는 매니저인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가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고민하는 것으로 봐서는 직접 운영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죠. 뭐 어린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미술 방향을 트는 것들이 맞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니 뭐니 해가지고 오프라인적으로 이렇게 내 아틀리티, 그러니까 내 스페이스에 와서 이렇게 미술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공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학원생 수, 머릿수가 곧 나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아마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의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같은 소시와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딴 거 없습니다. 커피점으로 바꾸든지 떡볶이집을 하든지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미술이 무조건 좋고 내 작업해가면서 내 아틀리에에서 아기들 가르치면서 내 그 수익 가지고 난 밥만 먹고 살아도 좋다. 뭐 하시는 거면 상관은 없으나 미술 학원이란 자체가 지금 소위시 규모 아니면 경력을 두고 말할 게 아니라 소희 씨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제가 아는 미술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유명 대학교 주변에 교수들과 결탁해서 돈 받아 처먹고 입학생들 수요를 맞추는 그런 학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 먹고 살만 하거든요. 얘네들은 소희 씨 같은 규모나 아니면 소희, 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미술계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하고 홍대예요. 라이벌이라고. 지금 소희 씨가 이 뒤에 언급했던 이런 협회나 단체들 또는 우리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게을러가지고 미술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 공예니, 문화니 이런 걸 알 게 뭐냐고.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의뢰해요? 한국 최고에다가 의뢰해야 별 탈이 없죠. 거꾸로 소희 씨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뭘 행사를 해. 근데 미술 하는 사람들이, 조각가들이 필요해.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인맥을 이용할 거예요? 아니면 각 대한민국의 모든 조형물 조각하는 학부가 있는 학교마다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또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뽑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편한 방법이 뭐예요? 그냥 대한미술협회에다가 전화 한 통하면 끝나죠. 얼마 필요하세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번 행사 기간 이런 식으로 행사할 거예요. 하고 그냥 시놉시스만 딱 던져주면 되잖아. 돈하고 주고. 그리고 영수증 처리해서 딱 끼우면 돼요. 공무원들 굉장히 편해요. 문체부에도 일하는 거 거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편하다고. 근데 소희처럼 그런 비리가 없으려면 이거는 공무원들 반 죽어나가고 미술에 대한 또는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의 이 50년 이상 쌓아온 이 미술업계 기득권들, 서울대, 홍대 애들의 단체, 이런 아이들의 압력을 견뎌내가면서 나 공무원이고 내가 이 행사에 이렇게 이름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지만 이 사람 대중에게 소개하면 참 대중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발했어. 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체제가 계속 이어지겠지? 어쩔 수 없어요. 사회적인 논쟁, 예를 들어서 소희 씨하고 나하고 같은 아트페어에 나갔어도 나는 건드리면 안 돼. 날 건들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뿌려진 수많은 협회와 단체들과 나의 말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수많은 소그룹과 학교와 이런 집단과 조직이 존재하는 거고, 소위 쓰이는 개인이야.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어. 해서 같은 아트페어 초대됐어.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왜 저런 사람을 저 아트페어에 함부로 초대했어? 저거 뭐 수준도 안 되는데 하고 누가 크레임을 넣었어. 막 공무원들은 하루에 10통화씩 20통화씩.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대변하기 좋고 신문 방송 언론들 다 장악하고 있고 50년 동안 거래해왔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아씨 요번에 아트페어 출전했는데 이거 문제가 많은데 나 저거 좀 기사로 발라주면 안 돼? 기사로 바른다고 표현해요. 마사지 한다고 표현한다고. 대중들이 내가 이 출품한 작품들이나 수준을 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나면 언론에서 마사지를 자동으로 해요. 그 정도로 인맥과 경제력과 지인과
학연과 이런 것들이 연줄이 연결돼 있고 소위씨는 아무것도 없잖아. 논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담당 공무원 심할서 써버리고 다른 부서로 이관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현실은 공무원들이 의식이 있어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러면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는 제가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지만 과거 청산 없이 미래로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관행처럼 이루어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들을 갈아엎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정착하고 싶어 하면 과거는 완벽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문화운동을 벌이고 시스템을 적용하고 개선하고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지 기존에 해왔던 그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이제 우리는 포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니까 새롭게 공학자들과도 협업을 한번 해보자. 무슨 디자인 대전을 해보자. 뭐 세계적인 아트페어를 한번 개최해보자. 안 됩니다. 다 돈 놓고 돈 먹기고 이 자식들 뒤로 다 삥땅 뜯어가지고서 심사도 개판 5분 전을 하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비리를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에 이러한 수많은 비리들이 단 한 번이라도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완벽하게 처단되거나 합당한 그냥 처벌을 받고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결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 대중들과는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아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저런 애들하고 달라. 그런가 보다. 쟤네들끼리 돈 먹고 비리가 있었나 보다. 부정 심사가 있었나 보다. 거기에 발끈해서 동조는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뛰어들어서 논쟁하거나 참여하기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문화라는 것은 국민들하고는 하등에 상관없이 지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져 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깨냐고. 하루아침에 깰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란 청년들에게 대학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너 혼자 그려라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위씨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가 주변에 있는 미술학원들이나 웬만한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학연에 의해서 엮여진 이런 학원들은 빼고 그들은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 그러고 계속해서 입시 미술이나 가르치고 니들은 교수들에 불러갖고 300만 원짜리 개인 교수비나 시키고 그러고 살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소위씨같이 정말 이렇게 스카이대가 아닌 스스로가 미술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들어와서 학원을 차리고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미술에 대한 소중한 경험들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소위씨 생각에 조금 더 붙여서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학이 아닌 실질적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은 학원이지만 이제는 이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미술학원? 그거는 좀 그렇고 요즘 보니까 길거리에 그런 아틀리에들이 많이 이름을 바꿉디다. 미술학원이라 안 그러고 무슨 생활공예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예를 들어 바꾸더라고. 인식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면 소희씨 같이 미술을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알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프랑스 피아기라든가 스위스 아트비절 같은 경우 시카고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돈만 주면 부스 사잖아요. 왜 홍대 서울대 애들은 그런 데 갔다 와갖고 신문에 대문짝가 막 나고 세계를 석권한 미술인이 어쩌니 저쩌니 광고에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 다 돈 바른 거 알잖아요. 아트페어 같은 경우 부스 작은 거 하면 몇천 달러 주고 내가 임대받아서 그거 참여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소위시 속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대학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헛돈 쓰고 헛시간 버릴 게 아니라 소위씨가 가르치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프랑스 피아게 참여하고 스위스 아트 바젤에 참여하고 시카고 아트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아트페어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물감으로 캠퍼스에 그림 그린 거? 누가 잘 그렸나? 그거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미술이라고 하는 장르를 가장 독창적이고 자기화시킨 작품들을 선보이냐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미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나같이 종이로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지 뜯어가지고 저는 붙여가면서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미술이라는 건 없어요. 역사를 똑바로 알고 있으면 역사 속에서 재현했던 모든 공예 기술들이 오늘날 현대의 소재나 제품들을 만나가지고 재탄생하거나 새롭게 작가의 눈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그려지는 뿐이라고요. 근데 소희 씨가 배워온 미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럽 방식이잖아. 물감에다가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캔버스에다가 막 그리는 방법은 오로지 그게 미술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소프트웨어도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나처럼 종이를 가지고 모형도 만들고 이게 새로운 기술이냐고? 아니 19세기서부터 있던 기술에 19세기부터 있던 기술 그것들이 일본 애들이 플라스틱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프라모델이라고 하는 시장을 만들었고 그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피규어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의 공예가 완전히 몰락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1980년대 지구 환경 문제를 갖다가 전 세계인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그 플라스틱 PVC를 이용한 제품들이 점점 설 차리를 잃어갔고 다시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해왔던 이 페이퍼 크래프트가 다시 산업화되고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미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과거 역사 속에 우리는 유럽 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우리 것도 보고 주변의 동남아시아도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종이를 꼬아서 무슨 가구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예술이고 종이를 뜯어서 붙이는 데코파지 형식도 다 예술이고 왜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물감으로만. 본인이 그렇게 배워왔으니 예술이 그게 최고봉이지. 지금은 소프트웨어와 융합된 시대이기 때문에 물감이라는 것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실제로 그 아크릴 오일 같은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보다는 지금 타블렛을 쓰고 있잖아. 물감이 전혀 필요 없이도 그림을 그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소희 씨가 지금 현재 작업하는 공간 속에 그 청년들에게 소희 씨가 배운 것처럼 붓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그리는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타블렛 가지고 컴퓨터로 나는 캐릭터 그리는 거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소희 씨를 통해서 소희 씨의 작업 공간을 통해서 3D 모션을 하는 친구도 나오고 막말로 해서 VR 제작하는 친구들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림이라는 것만 단순하게 배웠지만 소희 씨를 통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코딩을 통해서 자기가 사이트도 만들고 웹을 갖다가 조그만 어플도 만들어 볼 줄 알고 자기가 타블렛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것들을 오프라인적으로 도면화 해가지고 나처럼 실제적인 모형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소희 씨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방식의 교육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해 나갈까? 타개할 수 없죠. 그래서 소희 씨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했고 저 또한 자세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소희 씨한테 대답을 해주는 게 학원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학원이라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경쟁이 안 돼요. 이미 유명 스카이대 주변에 있는 그런 몇몇 학원에 그 교수들과 결탁해가지고 서로 먹이사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야, 지금 예술고 다니는 친구도 한번 말해봐. 니들이 어떤 학원 출신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야. 그럴 정도로 서로 인과관계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학원들 안 쓰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대중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 행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친구들한테 연락하기 싫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소희 씨한테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벌써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는 어떤 학교 출신들이 어떤 연출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딱 알고 있죠? 그럼 그거에 벗어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대하고 모이자 의논하고 서로 단체를 만들고 자꾸 발표회를 하고 그런데 그런 단체를 저도 두 군데를 알고 있어요.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혀 새로움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 너무 굶어왔기 때문에 현재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뭐 발전은커녕 이렇게 유지하는 거에 급급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발견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뭐 블랙리스트나 쓰고 자빠졌고 공무원들 출신조차도 그 유명 대학교 스카이들 출신이다 보니 서로 그 암암리에 그냥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거고 해서 소희 씨가 이렇게 좌절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일들을 서술했지만 저는 그 좌절이 아니라 그걸 처음 알았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놀래요. 정말 몰랐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희 씨가 몰랐다 그러면 제가 더 황당한 거예요. 그럼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미술대전에다가 왜 출품을 해요? 그 심사위원들 어떤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소희 씨 작품이라는 거를 작품이라고 알아나 볼까? 거들떠나 볼까? 그냥 지들끼리 해먹는 리그라니까? 그거를 무슨 문체부에서 무슨 감사를 하고 뭐 새롭게 어쩌고저쩌고 심사위원을 바꾼들 똑같은 놈들이지. 똑같은 놈들이라고. 공무원들이 모르잖아. 얼마 전에 있었던 국악계 비리 한번 보라고. 국악계 심사위원들 이게 대한민국의 이 문화예술가들의 비리가 왜 이렇게 심하냐 그러면 이게 대중들의 관심이 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모르는데 문화예술계만큼 소수 정예고 지들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조폭들 같은 조폭들하고 똑같아. 소그룹 조직이야. 그리고 오야봉이 하나 있어갖고 명령 하나 하면 차차차차 따르는 게 그런 시간이에요. 거기에 무슨 대중들의 관심이 받을 게 뭐 있어. 오양복이 방송에 나와갖고 아이 국민들 니들이 뭘 알아. 점 하나 찍어 놓은 거 같고 이게 예술이야 이놈아. 너 볼 줄 모르지. 예술에 눈을 키워야 돼. 이 짓거리 하는 지금 세상인데. 그래서 소희 씨 답답해하지 말고 소희 씨가 직접 경험하고 접한 것들 소희 씨와 함께 공부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희 씨처럼 대학을 가라 그러지 말고 대학 대신에 프랑스 피학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스 아트베아젤이라든가 시카고 아트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밀어넣어. 그래서 직접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트페어에 참여해갖고 자기 작품을 자꾸 보여주고 전 세계 작가들 모여갖고 인맥 갖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라니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웹에다가 자기 작품 자꾸 올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메일 주고받고 그러면서 요번에 뭐 오스트리아에서 무슨 뭐 아트페어 조그만 거 해? 동네에서 해? 나 비행기 값만 있으면 가면 돼. 나 공간 줄 거야? 주겠어. 그럼 간 날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웹에 있는 수많은 아웃사이더 보도들한테 보도자료 뿌리고 기존에 오프라인에 중앙동안 이런 신문사나 방송사 애들한테 여러분들 뭐 행사 한번 했다고 보도자료 뿌리면 방송이나 해줘요? 안 해주잖아.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 인터넷 시대 아니야. 아프리카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같은 경우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하는 친구들 많잖아. 그런 친구들한테 자꾸 보도자료를 주라고, 자료를 주라고. 나 홍보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처럼 진정으로 미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다가갈 때고 직접 전 세계에 뛰어다니면서 아트페어에서 소개하고 여러 사람들과 인맥을 갖고 스스로 성장해 나갈 때지. 아저씨 시대처럼 무슨 어떤 유명 대학교를 나와서 무슨 교수 밑에서 이렇게 하고 뭐 서로 어떤 협회나 단체에 가입을 해갖고 그런 사람들과 인맥 관계를 가져봐야 대한민국 안에서는 먹고 살만하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차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 처먹고 술자리 오라 그래도 마지못해 나가고 술 먹으면서 선생님 아우 선생님 한 잔 드세요. 선생님 그림 보면 뭐 황홀해요 멋져요. 입 벌린 소리 하고 자빠졌고 그리고 차이면 억울하다고 나와갖고 미투 저 개새끼한테 나 지금 당했다고 억울한 소리 하고 있고 똑같이 계속 되풀이되는 일들이에요. 되풀이되는 일들. 사회에서 미투하는 거 문화예술계 안에 들어가면 참 기도 안 차지. 지금 뭐 체육계 빠따 때리고 미술계는 더하고 지 후배 그림 100개 갖고 지가 입상장 만들어내고 하는 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미술 교수 자리 하나도 돈 주고 돌려가는 시대인데 그걸 이 나라가 모를까?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뭘 새로운 걸 여기다 갖다 부은들 기존의 협회나 조직들만 성장하는 양분으로 쓰일 뿐이야. 그래서 처단하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기 이전에 기존에 답습했던 기존의 형식에 의해서 완전히 클리어하게 지워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훨씬 낫다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죽으면 죽었지
페이퍼 크래프트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난 철저히 막아내 버려. 못 들어오게. 협회나 단체 니들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난 인정 안 해. 절대 못 만들게 해. 나는 기준이에요. 대중들이 좋아서 대중들이 인정하고 평가하는 거 방향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난 내 죽을 때까지 페이퍼 크래프트 대한민국 사람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 팔자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내 팔자지 뭐. 좋아해주면 다행이고. 그러니 소희씨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어떠한 뭐라 그럴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길이 없잖아. 소희씨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 그 알고는 있는데 모든 게 돈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러니 소희씨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소희씨의 작업 공간에 오면 미술의 폭넓은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실력이 있으면 부모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대학보다는 직접 아트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게 훨씬 나는 유용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소희씨가 감독관으로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아티스트들하고 명함 주고받고 인맥 쌓고, 제 제자입니다, 제 학생입니다, 제 작품 좀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인맥 쌓고, 그럼 각 국가에서 온 사람들, 응? 또 큰 거는 아닌데 우리가 조그만 도시에서 하는 아트페어에 제가 초대하면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인간관계 쌓아가면서 국제사회에 왔다 갔다 해가면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소희 씨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 더 이상 무슨 대학을 나와가서 그림을 배워서 졸업한 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는 짓인 줄 알잖아.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는 싶고, 그걸로 먹고 살자니 치사하고 더럽지만 저 새끼한테 로비해야 되고 돈 갖다 바쳐야 되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그냥 노가다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아트페어에 지금 얼마인가 3,500불인가 조그만 부스 하나 임대해가지고 그냥 참여해 보여줘. 그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유리하고 올바른 선택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셀카 찍어. 그리고 본인이 그 본인 학원 앞에 시카고 아트페어 참가, 뭐 혹평을 받은 우리 무무뭐뭐 작가 해가지고 스스로 갖다 붙이라니까. 갔다 왔잖아. 모든 걸 스스로 하라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만들고, 소희 씨와 같은 기술을 가진, 같은 기능을 가진 선배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협회나 단체를 뭐하러 찾아가. 거거 봐야 늙은이들밖에 없는데 술 한잔이라도 사줘야 자리 만들어주고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입 바른 소리 해야 내 새끼 해주고, 결국은 결정적일 때는 지 학교 출신 그리고 좀 더 많이 투자한 새끼. 그 뻔한 세상살이를 굳이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은 미술학원 운영하는 친구들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미술학원 하면서 무슨 입시 미술이라는 간판을 걸고 뭐 무슨 대학교 뭐 마크 걸어가면서 놀지 마시고, 자네가 학원 하는 것은 이미 미술 계통이라는 그 좁은 생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서 학원이라도 차려준 거야. 그러니 소희 씨는 그런 측에도 못 끼잖아. 그 스카이드가 아니니까. 그런데 자꾸 한국에 국내에 있는 협회나 단체나 이런 것을 넘보고 가입하려고 그러고, 그런 협회나 단체에서 제작하고 운영하는 대회에 나가? 떨어져? 당연히 떨어지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라는 게 굉장히 협소해요. 이 조그만 곳에서 한두 명이 먹고 살거든. 그 자리에 직접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자석처럼 들러붙어가지고 그 콩고물을 빼먹기 위해서 가서 로비하고 싫은 소리 하도 옆에 앉아있고 술자리에 나가주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비리들과 그거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희씨 직접 꼭 제가 무슨 프랑스 피약이라든가 뭐 스위스 뭐 아트 바젤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한 거지, 고위 말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짜잘짜잘한 아트페어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러한 아트페어에 가서 자기 작품을 발표한다는 경험은 저는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데. 그러니 직접 예술가를 양성해내고 직접 이런 문화예술계에 나가서 영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보시라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시범을 좀 보이겠는데 난 솔직히 그래. 아트페어 같은데 직접 출품하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작품들 아트페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아트페어도 나는 한번 사이버 아트페어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어.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러니 꼭 무슨 비행기를 타고 그 해당 국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3박 4일 동안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작품 오면 설명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프랑스어도 잘 못하고 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웹이라는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터넷에 자기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희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런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라면 자기 이름 걸고 자기 학원 이름 걸고 사이트가 하나 있고 그 사이트에 여러 학생들의 작품들이 쫙 이렇게 질비하게 있고 소희 씨는 열심히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 가지고 해외 여러 나라 미술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 사이트에 와가지고 우리 애들 작품 한번 보고 평가해 주세요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 응?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서울대 홍대 출신이 학원 차린 거 아니면 그냥 학원이라는 이름을 떼요. 그냥 입시미술이라 해봐야 뭐 1년에 한 명 뭐 정말 학생들이 뛰어나가지고 뭐 될까 말까? 그리고 요즘은 정시 안 뽑잖아. 수시 뽑잖아. 그러니까 전부 집안 애들 돈 있나 없나 보고 뽑는데 그러니까 소희 씨도 이렇게 학원생들 뽑을 때 집안에 돈 좀 있는 애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저 입시미술 가르치고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야. 아저씨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아휴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은 대학도 못 가. 미술도 못해.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타파해야 돼? 스스로 집단적으로 모이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지금은 웹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잖아. 예전에는 돈 없고 백 없으면 못했지만 지금은 돈이나 백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전혀 낯설어서 웹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잖아. 스스로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자기 작품들을 올리고 그 작품들 끊임없이 해외에 유수한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메일을 보내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걸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몸이 하나둘이야 지금. 페이퍼크래프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할 일 참 이놈의 유튜브 영상 한 다음부터는 더 바빠. 정신적으로 더 힘들고. 그래서 소희양, 소희양이란데 나이도 먹었는데 소희씨 미술 학원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더 이상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말이 안 돼. 방향은 있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희 씨의 학생들과 함께 그 만든 작품들을 선보이는 플랫폼을 소희 씨 스스로가 웹에 만들고 그걸 운영해 보라니까. 그래야 할 시기 아니야?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스스로 현장에 날아가서 미술 관계자들이나 담당자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맥 관리를 해 나가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얘기 알아듣겠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겁나지. 어디 당선돼 대한미술협회에 당선돼야 뭐 아트페어에 한번 참여하고 뭐 항공권 주어지고 이러는 건데 내가 혼자 가라고? 어떻게 가지?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키워놨다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제발 소희 씨네 부탁인데 학원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면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학원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있네. 그걸 통해서 좀 더 일반인들도 미술이나 공예를 할 수 있게끔 또는 지금은 웹이 오토 세상이니까 타블렛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본인이 할 줄 모르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제 알바라도 선생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재밌는 캐릭터 그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걸 3D 모션으로 움직이는 과정도 좀 알려주고 미술 학원이라고 미술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지금은 복합과 융합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희 씨 같이 한 가지만 배웠으니까 나는 이거 전공이야. 나는 이거를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르치는 학원이 될 테야. 이런 시대는 끝났으니까 거기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태권도 선생 불러다가 급여 줘가며 영어 선생도 불러가면서 급여 줘가며 영어로도 미술 진행도 해보고 한번 그렇게 안 하면 되나? 괜히 소희 씨한테 야단친 거 아니야. 내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전혀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희 씨한테 불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소희 씨의 행동 이런 걸 읽고 소희 씨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소희 씨를 통해서 그 불만과 이 사회와 대비해 보니까 답답해서 내 스스로 내는 역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소희 씨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홍 시장이었습니다.